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스위치 블록과 루프 블록을 이용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도 이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해보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스위치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러운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걸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저 EV3 열어서 라인 팔로우 맵에서 과제를 내드렸었는데 조립해서 컬러 센서를 하나 달아주고 로봇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센서 확인해준 다음에 저희가 그때 루프랑 그리고 스위치 블록에서 컬러 센서에서 비교 반사광 강도를 이용해서 어떤 반사광 값보다 크면 그때 한 35 정도로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사광 값보다 크면은 탱크 모드에서 켜진 모드에 의해서 한쪽은 왼쪽으로 다른 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해서 뭐 값이 기준값 그 배경값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배경값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라인을 트레이싱 하게끔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코딩을 했었죠. 그래서 5주차 과제가 이제 이 라인 트레이싱 맵에서 이렇게 끝점까지 이 지그재그 하는 식으로 최대한 빨리 가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과제로 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이해를 잘 하셔서 수행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게 다를 거 없으니까 한번 지금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이 스위치 블록을 쓰지 않고 그리고 조금 지그재그하게 이제 계속 튀게끔 이제 로봇이 움직이지 않고 불필요한 동작을 좀 줄이게끔 해서 라인을 트레이싱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닫고 원래 맵으로 샌드박스 맵으로 돌아가서 이 샌드박스 맵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컬러 센서 하나만 달아주고 조명 켜고 자, 불이 이제 연결됐으면 지난번에서는 이제 지그재그 식으로 라인 트레이싱을 했을 때 앞으로 가서 실행을 시키면 돌다가 턴을 만나게끔 해주면 이렇게 진동하는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뭔가 지그재그 식으로 이제 이렇게 라인을 트레이싱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조금 더 수학적인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이해를
첨가하고 그리고 조형 모드 블록을 사용해서 물론 마찬가지로 반사광 모드를 쓰는 건 똑같은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끄고 이전에 짰던 프로그램을 잠깐 잘라내기 하고 루프를 새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소개할 방법은 이제 로봇이 이렇게 선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흰색 배경 부분이랑 검정색 선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경계값에서 그 경계값보다 크면은 이제 흰색이니까 그 검정색 쪽으로 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경계값 이 사이값보다 작게 되면은 지금 검정색 선 위에 있으니까 다시 배경 쪽으로 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이제 해서 이제 지그재그 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끔 이제 코딩을 했었는데 오늘의 가장 주요한 점은 이 경계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값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 거냐 오른쪽으로 돌 거냐 이렇게 그림에서 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이렇게 평균값이 측정되는 그 구간을 이용해서 그 구간 동안에 평균값이 측정되면 그러니까 이 배경과 선 그 사이의 값이 측정되면은 반사광으로서 측정이 되면은 쭉 가게끔 이제 만들어져서 저번 시간에 한 이런 지그재그 방식보다 뭔가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블록들을 써야 되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평균값에 대한 현재 측정된 센서 값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선과 배경 사이의 반사광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그 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로봇이 갈 방향의 꺾임의 정도를 이제 반영을 해주고 그 반영된 값에 의해서 두 라지 모터가 바퀴 모터가 움직이게끔 이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그 사이의 평균값을 먼저 알아서 어떤 평균값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평균값이 나왔을 때 이게 언제 그러니까 그 평균값일 때 직진으로 가게 만들어줄지 그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반사광 강도를 측정해서 그 코딩으로서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이 포트 보기 모드에서 지금 반사광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반사광 모드로 놓고 흰색일 때랑 검정색일 때의 그 값을 실제로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흰색일 때는 94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한번 기록을 해보면 흰색일 때는 지금 텍스트 넣고 94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검정색일 때는 지난번과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13 정도가 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13 그래서 우리 94와 13의 그 사이값 이 평균값을 구해보면은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94 더하기 13 하고 나누기 2
그래서 53.5라는 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 값을 53.5 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얀색 배경을 갈 때 이 로봇이 반사광 값이 94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검정색 라인을 비출 때는 최소 13 정도의 값이 나왔고, 그리고 그 둘의 평균값, 이 사이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53.5 정도로 이제 값이 출력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코딩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스위치 구문을 쓰지 말고 컬러 센서 측정 값을 루프를 돌 때마다 컬러 센서 값을 측정하고, 그 측정한 값에 대해서 이 가운데 값을 항상 찾아서 그 가운데 값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게끔 이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들과 다르게 이 세 번째 탭에 있는 센서 블록 탭에서 컬러 센서 자체의 값을 읽어오는 그런 블록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먼저 이제 코딩하기 전에 이 블록의 기능을 보면은 디스플레이를 불러다가 텍스트 눈금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텍스트 여태까지 지난번에 썼던 블록들은 이렇게 우측 상단에 누르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블록을 누르면 실제로 텍스트를 쳐서 이렇게 화면에 뜨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유선이라고 하는 블록으로 바꾸면 이렇게 지금 센서 블록의 컬러 센서에서 측정 반사광 강도를 측정하게끔 이렇게 모드를 바꿔주고, 이렇게 나오는 블록에서 텍스트 블록 탭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선을 따다가 이렇게 이어주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실제로 지금 13이라는 값이 측정되고 있는데, 그 13이라는 측정 값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의 역할은 이렇게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그대로 그 숫자 값으로 바로 받아서 데이터로서 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블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사용할 블록들은 먼저 우리가 지금 평균값을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이미 구했으니까 이 측정된 값이 그 평균값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이제 뭔가 공식을 세워줄 건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는 먼저 컬러 센서 반사광 측정, 첫 번째로 컬러 센서의 반사광 값을 측정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한 평균값 측정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 여기 이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4층 연산 중에 뺄셈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구한 차이 값을 반영해 모터의 조향을 결정.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에서 구한 평균 측정값 마이너스 평균값, 이 두 값의 차이 값을 반영해서 모터 값을
모터의 조향 방향을 결정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세워봤습니다. 지난번에 알고리즘 순서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기반으로 한번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어떤 값이 그 중간이 되는 값보다 작으면 검정색 선에 있을 거기 때문에 선 밖으로 나가게끔 해주고, 그리고 어떤 값이 기준값보다 크면 다시 안쪽으로 돌아서 검정색 선을 만나게끔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그 경계값을 이용해서 경계값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경계값이 측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선을 쭉 따라갈 수 있게끔 코딩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계값이 달라졌을 때는 바깥값, 그러니까 큰 값이 측정됐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대로 작은 값이 측정됐을 때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돌게끔 이제 만들어주기도 해야겠죠. 네, 그 과정을 이 순서도에 의해서 코딩을 하면은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지금 여기서 측정값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센서 블록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사칙 연산, 여기 빨간색 블록에 가보면 데이터 연산이라는 그런 블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자칙 연산과 뭐 제곱근 지수 연산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여기서 2번에서 그 설정한 알고리즘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측정값, 컬러 센서 측정값에서 평균값을 빼줘야 되니까 지금 A 블록에다가는 이제 컬러 센서 값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B 블록에선 우리가 계산한 평균값, 지금 53.5 정도 나왔으니까 53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향 모드를 설정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향의 방향이 센서 값이 측정될 때마다 업데이트 돼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탱크 모드도 이제 이렇게 켜진 모드를 썼었는데, 마찬가지로 조향 모드도 이렇게 해놓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평균값이 가까워질수록,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설정해놓은 평균값만큼 측정되면은 이게 A-B, 우리가 구한 평균값에서 두 값을 빼면 0에 상당히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조향이 이렇게 0으로 설정되고, 다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한 값이 지금 우리 로봇이 이렇게 선 가운데에 있어서 이렇게 쭉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선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아까 임의로 계산한 이 평균값이랑 이 센서 값이 상당히 유사할 거기 때문에 이 차값을 구하면, 뺄셈 값을 구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 나오면 이 조향은 거의 0에 가까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조향 방향이 직진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센서의 측정값이 우리가 지금 배경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한 94 정도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94에서 53을 빼고 나오면 40 정도가 남죠, 그죠? 그렇게 40 정도가 나오면은 이번에는 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돌게끔 이제 코딩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경일 때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돌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로봇이 지금 검정색 선을 만났다 라고 하면은 13에서 53을 빼면은 마이너스 40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면은 지금 이 그림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코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0일 때랑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선을 만났을 때는 우리 센서 측정 값이 13 정도일 거기 때문에 13에서 53을 빼면은 마이너스 40이 나와서 좌회전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갈 거고, 하얀색 배경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경계값 사이에 센서 값이 있어서 이 가운데 값을 측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53-53이기 때문에 조향 방향은 0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로봇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로봇이 이렇게 하얀색 배경에서 시작했다가 되면은 우리가 미리 측정한 값이 반사광 값이 94기 때문에 94에서 53을 빼면은 뭐 한 아까 지금 결정한 것처럼 4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른쪽 이렇게 안쪽으로 도는 것처럼 검정색 선을 만나러 가게끔 코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코딩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설정한 알고리즘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잠시만요. 선을 다시 만나게끔 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선을 만나면 지그재그 방식으로 할 때랑 조금 많이 다르게끔, 마찬가지로 이제 하얀색이나 검정색만 있을 땐 똑같은데 이렇게 원처럼 도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실제로 선을 잘 안정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는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었죠. 이렇게 쭉 가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계한 건 잠깐 내려놓고, 우리 처음에 저번 주에 5주차 시간에 했던 걸 실행시켜 보면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그재그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끊어버리고 다시 우리 방금 뺄셈 블록을 이용해서 측정한 거, 상대적으로 조금 덜 튀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끔 해서 이제 갈 수 있죠. 지금 선을 못 만났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을 만나면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한 원리만 적용하면은 사실 더 센서 하나만 가지고도 조금 더 안정적인 동작, 그리고 조금 더 직진처럼 가게끔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다가 곱셈 블록을 추가해서, 직연선 중에 이렇게 결과를 바로 넣어도 사실 동작에는 문제가 별로 없긴 한데, 결과값을 빨리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빼고,
얘도 반대 방향 같은 거 바꿔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곱셈을 조금 한 1.5에서 한 2 정도? 이 정도 잡을까요? 이 정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값이 마이너스 40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정도를 해줘서 다시 우리 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정선을 만나서 값이 마이너스 40이 나왔다. 그리고 흰색 배경을 만나서 값이 플러스 40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 값은 그 검정색 선의 중심값 그리고 하얀색 배경의 중심값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많은 값을 이용해서 조향값을 더 크게 줘서 예를 들어서 뭐 80을 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80을 줘서 조금 더 크게 돌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심값을 이 평균값인 중심값을 찾아가는데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평균값인 53.5가 센서에 측정돼서 그 값을 빼고 나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진을 할 때는 이제 이 사이 값을 만날 때는 그 차의 값이 뺄셈의 값이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이 차이 값에다가 지금처럼 곱하기 2를 해주면 흰색 배경을 만났을 때는 40만큼이 아니라 80만큼 꺾게 될 거고 그리고 뭐 평균값인 0값을 만났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니까 똑같이 0이 되겠죠? 0 곱하기 숫자는 0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 선을 만났을 때는 마이너스 4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우측으로 세게 꺾었으면 지금은 검정색 선을 만났을 때는 좌측으로 세게 꺾는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이 가운데 평균값을 선이랑 배경 사이의 이 중앙값을 평균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왜 여기다 곱셈을 넣어줬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이해를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은 이 배경과 선 사이에 이 평균값을 조금 더 빨리 찾기 위해서 조향값을 더 세게 주기 위함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로봇이 선 사이에 있으면 어차피 이 평균값 마이너스 센서의 측정값이 거의 비슷해서 0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곱한 값은 거의 영향이 없을 거다. 자 이제 코딩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평균값 구하는 건 그대로고 평균값 구한 거에다가 곱셈을 통해서 만약에 큰 값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크게 그 선의 중앙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거고 또 이번엔 반대로 작은 값을 만났을 때는 더 빠르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그 평균값을 똑같이 찾아간다 라고 설명드렸던 점을 새기면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조금 이제 중간값이 없어져서 이렇게 발산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곱해지는 값을 조금 줄여가거나 아니면 이 모터의 파워 값을 줄여가면서 이제 튜닝을 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2라고 크게 잡았는데 여기서 한 10이라고 잡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가겠죠. 아까는 이제 속도가 빨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그 단위 시간 동안 인식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모터의 파워 값이 아니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1점으로 낮추고 30, 20 천천히 올려볼까요? 이 식으로 올리면 아까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됐네요.
지금은 값을 둘 다 줄였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2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발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곱셈을 쓰게 되면은 그 쓴 것만큼 이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그 평균값과 멀어지는 그 두 개의 사이 값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지그재그식으로 뭔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비례 제어라고 하는데, 비례 제어라고 하는 그런 제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해주셔야 될 거는 이렇게 비례 제어를 할 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 곱셈에 대한 개수에 대한 이런 튜닝을 모터 파워와 함께 같이 봐가면서 어떤 값이 제일 제어에 알맞을지 이렇게 엔지니어링 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비례 제어 기법까지 살짝 배워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보다는 살짝 직선으로 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거나 그 값을 찾아가는, 값을 수렴하는, 그러니까 평균값이 돼가는 그런 과정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 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간을 디테일하게 측정해가면서 해보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시간을 측정해 보면서 하면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스위치 부문과 다르게 스위치 부문에서 가운데 값을 잡아서 그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자체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일 때 그 평균값에 대한 그런 값을 바로 이제 조향값으로 이용해서 이제 이 선이 이 라인의 경계에서 직진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끔 이제 되게끔 해서 이제 제어가 이제 잘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루프와 스위치 블록 기반의 그런 이제 그 이분법적인 제어가 아니라 실제로 제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곱셈 블록 하나 추가해서 이제 비례 제어라고 하는 그런 제어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지금 7주차 강의에서는 여러분 그 버추얼 로보틱스 툴킷 설치하셨던 게 그 라이센스 만료 기간이 15일치여서 이거에 대해서 과제를 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혹시 뭐 만약에 뭐 설치 기간이 남아서 뭐 조금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설치 기간 아직 평가판 기간이 남아서 해볼 수 있다 하시면은 뭐 동영상까지 같이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뭐 평가판이 안 남아 있으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했었던 이 지난 주차에 과제로 나갔었던 라인 팔로우 맵에서 스코어보드 여기 여시면은 스코어보드가 아마 뜰 텐데, 그래서 뭐 처음에 우리 스위치 블록으로 했을 때 스위치 블록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제어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그 직선으로 따라가게끔 이제 해주는 그 코딩을 이용해서 설계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스코어 보드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아쉽게도 프로그램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뭔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평가판 남으신 분들은 한번 해서 결과로서 찍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금 해보면은 지금 시간이 27초, 25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비례 제어 기법을 이용했을 때랑 그냥 했을 때랑 뭐 이런 것도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비례 제어 기법이랑 평균값을 쭉 따라가게끔 하는 그런 코딩을 했을 때, 아이고 여기 막혔네요. 이게 좁네. 지금 좁은데, 네, 그래서 한 50초 정도 지금 나왔어요. 지금 중간에 오류가 있긴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이거 끄고, 이번에는 다시 여기로 연결해서, 이때는 얼마나 대충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여기 그 오른쪽 경계에서 좀 걸리긴 했는데, 그쪽까지 갔을 때가 한 45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경로로 가면은 그 값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랑 좀 다르게 살짝 지그재그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쪽까지 왔는데, 네, 벌써 31초가 넘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40초. 네, 벌써 막히기 전에가 지금 거의 1분 다 가깝게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여기 살짝 여기가 좀 낑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위에서 한 블록이랑 여기서 한 블록이랑 지금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어 기법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나은 제어, 그리고 좀 더 본인의 의도와 더 가까운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